채권 금리가 폭등한다. 그래서 채권을 사서 쟁여두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9월 21일 기준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498%입니다. 이 장중에는요 4.5%도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물 국채니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4.5%가 됐다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나죠. 진짜 엄청납니다. 예. 왜냐하면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저렇게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미국의 채권이라면 세계적으로도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금리가 4.498까지 올라갔고요. 예. 이게 장중에는 4.5%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투자하자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투자 전문 매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마켓워치 같은 데서는요. 지금 사야 된다. 예. 지금 채권 매수 서둘러야 된다. 수익률이 정점에 가깝다. 이제 떨어질만 남았다.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가장 현명하다. 지금 예, 미국의 투자 전문 업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4일 날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았다고 하지만 4.247%였거든요. 그런데 9월 21일 날 4.498%니까 굉장히 높죠. 5개월 반세에 32.2%나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채권은 속성이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잖아요.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대신에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년물, 2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를 많이 삽니다. 그냥 가만히 가면 뭐 적어도 말입니다. 이자는 받으니까 4.498%를 받으니까 걱정 없는 거죠. 지금이 가장 사는 게 좋다. 물론 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0.25%가 연내에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연내에 상승하는 게 마지막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은 거잖아요. 물론 쉬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처럼 급작스럽게 올랐다가 급작스럽게 떨어질 때 이익을 많이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급작스럽게 오른 것은 분명한데요. 떨어지는 것은 서서히 떨어질 겁니다. 내년 1년 그리고 후년 그리고 3년 후까지 그렇게 감안해서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3년 후까지 내가 이게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잡고 있겠다. 국채를 잡고 있겠다. 그런 생각이라면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 사서 쟁여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물도 지금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7년 만에 최고치. 지금 현재 말입니다. 9월 20일 기준으로 5.172%까지 올라갔거든요. 4월 5일 3.792%에 비하면 36.4%가 올라갔어요. 17년 만에 최고치라 그러면 여러분 관심을 가질 만하죠. 제가 오죽했으면 채권 사서 쟁여두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이 좋은지 좀 더 있는 게 좋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나서 수개월 사이에 채권은 또 오릅니다. 오르고 나서 수개월까지 갑니다. 수개월.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수개월 이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굉장히 빠릅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하고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최종금리가 올라가고 몇 달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따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한 분위기는 고점에서 사야지 그죠. 최고점에서 사야지 이게 수익률도 좋고요. 또 채권의 가격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예, 이때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지금 채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채권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채권도 보면 10년물 금리가 작년 10월 21일보다는 못해요. 작년 10월 21일에 제가 채권 사자 했을 때가 엄청 떨어져서 올라갔거든요. 수익률이 4.655%까지 올라갔으니까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작년 10월, 11월, 12월은 채권을 사도 괜찮다. 떨어졌을 때가 3.4%까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이게 잘 보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4%가 넘어섰습니다. 4.031%가 9월 21일이고요. 9월 22일에도 4.015%입니다. 게다가 4월 10일 대비해 보면 24.3%가 올랐습니다. 채권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채권에 대한 것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우려라고 하지만 지금 사는 게 손해다 이런 얘기죠. 좀 더 이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의 차관들이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부채 때문에 금리 올리기 만만치 않다. 그러면 지금이 채권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올리면 2.25%의 한미 금리 역전이 되는데 그게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0.25%까지는 올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시장을 계속 보는 게 좋습니다. 국고채 3년 만기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9월 21일에 3.903%예요. 작년 10월 21일 4.495%보다는 많이 낮지만 지금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사서 쟁여두자 이런 이야기가 진짜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프로 봐서는 미국 시장에 미국 채권을 사는 게 수익률이 더 좋고 이익이 더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미국 시장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시장을 잘 아는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특히 처음 투자할 때는 잘 아는 시장에 접근해서 한 발 한 발 가야 되지 잘 알지도 못하는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국내 투자를 해서 채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익힌 다음에 해외 채권을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개인들 요즘 채권 투자가 난리도 아닙니다. 당장 1월에서 8월 27일까지입니다. 작년에 20조 6,113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올해는 8월 27일까지 24조 8,237억 원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또 기회고 나름대로는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라는 그런 뜻도 강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과하면 탈나거든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무리하고 너무 말입니다. 과도하게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말입니다. 채권 시장은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시면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이게 혼자 하지 마시고요. 채권은요. 가서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PB센터나 프라이빗 뱅킹 센터가 뭐 여기저기 있잖아요. 은행들마다. 그리고 채권이 뭔지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채권을 처음에 많이 사지 말고요. 조금 사면서 채권이 이런 거구나 익혀가는 시간 가지면서 채권에 대한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채권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말입니다. 예, 상담을 하면 굉장히 잘해 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많은, 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변동이 심하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경제가 살얼음 판이다 이럴 때는 안전한 자산, 안전 투자가 일반적으로 달러나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관심, 예, 많이 가지시고 채권 사서 쟁여 두자는 말, 예, 한 번쯤 새겨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익혀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익혀보는 것. 지금 당장 막 급하게 말입니다. 아, 나 채권 사야 돼. 이렇게 너무 급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환진 TV가 투자 전문 경제 유튜버잖아요. 투자는요, 채권이든 달러든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표로 그 적기를 찍어냅니다. 적기를. 예, 적기를 찍어내는데 지금 채권 시장은요, 실제로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할 매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498이니까요. 이게 지표로 봐서는 적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투자 적기를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0월, 11월, 12월, 올 1월, 2월까지 예, 이게 임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요. 뭐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제가 달러를 사시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주식은요. 예, 코로나19의 위기 때 제가 지금 주식 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말입니다. 제가 2020년 8월부터 시작해서 금을 사라고 8월인가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금 사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꽤나 많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한 것은 제가 예민하게 보거든요. 저는 계속 그렇게 투자에 대한 것을 예민하게 보면서 시장을 계속 엮어갈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투자 뭐 지금 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저도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빚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뭘 서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저축을 하면서 계속 주식 저축을 하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회가 오면 이제 여유가 생기면 다른 투자로도 확장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 적기는 제가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게 확실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